안녕하세요. 조진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강 리더십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대면 수업 때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동기부여의 이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짧게 나누어서 다음 시간에는 과정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뭡니까? 동기부여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동기하고자 하는 원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움직이죠.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으쌰으쌰 움직여요. 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것, 어떤 것을 작동시키는 것, 이것을 동기부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동기부여에는 이론이 내용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 이론이 뭐냐면, 내용 이론은 나 자신, 사람한테서 찾는 것을 내용 이론이라고 하고요, 과정 이론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넓게 환경에서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내용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이론이 뭐냐면 개인의 행동을 작동시키고 에너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유지시키는 내적 요인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요. 과정 이론은 개인의 내면적 욕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개인의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를 더 규명을 해보자. 그리고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게 과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동기부여는 얘랑 비슷한데요. 안에서 자기 만족감 같은 내재적 동기부여가 있고요. 내재적, 안에 존재하는 내재적 동기부여가 있고, 외재적 동기부여, 밖에서 오는 게 있어요. 보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외재적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동기부여에서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내가 관리자다. 내가 회사의 사장님이다. 내가 어떤 팀을 이끌어야 된다. 그게 비단 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조직이 있다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무언가 합리적인 또는 체계적인 또는 검증된 또는 실험적으로 증명된 그런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 이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모든 학문에 다 쓰일 것처럼 보이는 유명한 이론이 있죠. 그게 뭐냐면 머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입니다. 여기 있어요. 욕구가 계층을 쌓고 있다라고 해서 욕구 계층 이론인데, 자, 첫 번째는 첫째 단계 생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 머슬로우 이론의 핵심은 밑에 있는 게 충족이 돼야 다음으로 올라가고, 다음이 충족되면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간다라고 구조를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설명이 잘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유명한 이론인데, 생리, 사람이 배고프고 잠을 자고 싶고 화장실을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또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충족해야 되는 것들을 충족이 되느냐가 생리적인 욕구고요. 그 다음 안전, 내가 누군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느냐? 안전의 욕구. 사회는요, 소속되어 있느냐? 존재감이 있느냐? 내가 누군가 교류를 하느냐? 함께 대화하고 뭔가 어우러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은요,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는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나의 자존감을 찾아가고 싶다, 이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건 뭡니까? 자아실현. 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내가 이대로 그냥
살다가 갈 수는 없고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다. 자아를 실현,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다가 드러내고 싶다. 또는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다. 무언가 족적을 남기고 싶다. 어떤 저작을 남기고 싶다. 일의 성취를 남기고 싶다. 역사를 남기고 싶다. 이런 것이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머슬로우는 동기부여를 개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고 내적인 동기를 가지게 하는 상태인가라는 걸 봤다는 건데요. 5단계의 욕구 계층제로 봤는데 아까 설명드렸어요.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 실현의 욕구.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보세요. 이론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생리적 욕구는 뭐라고요? 인간의 기초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다라고 했습니다. 식욕, 의복, 성욕, 수면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욕구예요. 안전은요, 신체 위험과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를 박탈당하는 것에서 회피, 누군가 나를 강제하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추구하고 싶다라는 것이 안전의 욕구고요. 그런데 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동기부여 요인으로는 작동되지 않는다. 왜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게 되는 거지. 이거를 해결을 해줬으니까 당신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무언가를 하시오라고 사람을 움직이기는 어렵다. 이건 기초적인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욕구,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친교하고 집단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욕구, 이건 어떻습니까? 현대 문명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누구나 누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동기부여를 갖는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의 욕구, esteem needs. 대부분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실제적 역량이거나 성취일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열등감이 발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요, self-actualization needs, 개인이 가진 능력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이를 실현하고 싶다. 인간의 개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는 음악을 하고 싶다. 나는 미술을 하고 싶다. 나는 체육을 하고 싶다. 나는 글을 쓰고 싶다. 나는 연설을 하고 싶다. 나는 무언가 사회적인 성취를 하고 싶다. 이런 것이 뭐라고요? 자아 실현의 욕구다. 자, 재밌는 거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는 한 번 충족이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상태를 추구하게 된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사실은 영역이 대단히 넓습니다. 대단히 넓어요. 자,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는 엘더파의 ERG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ERG, Existence, Relations, 그 다음에 Growth. Relatedness, Relations, 관계죠, 관계. Existence, 존재 욕구는 어디 있어요? ERG? 여기 있네요. ERG 보이시나요? Existence, Relatedness, Growth. 존재, 관계, 성장. 이렇게 봤는데 이 엘더파의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머슬로우의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는데 ERG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한 방향으로 가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가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E가 충족됐다고 해서 R로 가고 R이 충족됐다고 해서 G로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G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G에서 R로 오기도 하고 R에서 E로 오기도 하고, 충족됐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R로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이 역동적인 과정을 도식화할 수 있다는 데서 ERG 이론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존재 욕구는 모든 형태의 생리적 물질적인 요구를 말하고요. 임금, 작업 조건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 관계, relatedness needs는 타인과의 대인관계,
관련된 모든 욕구를 의미하고요. 사교, 소속, 자존심 등이 포함되고 머슬로우의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중에서 애정 욕구나 소속감 일부, 존경 욕구와 유사합니다. 일부 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안전 욕구까지도 좀 섞여 있다. 그런데 이걸 엄격하게 피라미드 형태로 구분하는 건 아니다. 자, 성장 욕구, growth needs는 창조적이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과 관련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머슬로우의 자아 실현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와 일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만족하면 진행하고 좌절하면 퇴행한다. 즉 만족하면 전진하고 좌절하면 퇴행, 뒤로 물러난다. 이건데 성장의 욕구가 좌절됐을 때는 관계 욕구로 내려오고 이거는 좌절, 이거는 중시, 그리고 만족. 자, 무슨 뜻입니까? 좌절 안 되는 거예요. 중시는 관심은 있다는 겁니다. 만족은 만족해요. 정말 만족해요. 좋아요. 자, growth, 성장의 니즈가 만족이 되면 좌절이 되면 좌절 단계에서 중시로 진행하고요. 중시에서 만족으로 진행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좌절에서 중시로, 중시에서 만족으로. 존재도 좌절에서 중시로, 중시에서 만족으로 오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좌절됐어요. 좌절에서 좌절로 가면 어떻게 됩니다? 존재 욕구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하위 단계의 중간으로 떨어진다. 중시라는 건 만족된 건 아닙니다. 관심이 있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좌절에서 중시로 떨어지는데 중시에서 만족은 어때요? 중시에서 만족이 되는 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왜? 존재라는 것도 중요하고 관계라는 것도 중요하고 성장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체로 오늘날 욕구 이론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은 경험적인 검증이 부족하다.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으로 가볼게요. 허츠버그 1964년 인간에게는 상호 독립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건 무엇인가? 위생 요인이라는 것과 동기 요인이라는 게 있다. 위생 요인은 딱 느낌이 옵니다. 기초적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 것들. 그리고 동기 요인은요. 내가 뭔가 올라가야 되는 것들. 자, 이거는 어디서 기인하냐면은 허츠버그의 실험인데 피츠버그 심리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거고 11개 사업체 200명 사람들을 포괄적인 면접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생 요인, 하이진 팩터라고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과 약간 네거티브적인 접근이죠. 불만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욕구, 직무 불만족을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 요인은요. 직무 만족과 관련된 것. 다시 여기는 불만족과 관련된 얘는 만족과 관련된 있는 것들. 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얘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이건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것들. 이거는 이건 피하고 싶다라는 것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은 모든 요인을 위생과 동기의 범주에 둘 수는 없어요. 이 두 개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가 조금 있는데 만족과 동기부여를 동일한 걸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즉 내가 만족한다라는 게 동기부여가 되나? 나는 좋지만 그렇다고 내가 좋으면 움직이나요? 사람들이 내가 욕구가 충족이 되면 움직이나요? 꼭 그렇진 않다. 그런 면에서 저 동기요인에 함정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별 종업원의 작업 환경이라는 것이 만족, 불만족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환경이면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이 정도는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럴 수 있죠. 예, 사람마다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보편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전반부 시간에 마지막인데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한번 볼게요. 가운데다 쓸까요? 자,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성취를 해. 여기는 뭐가 있냐면 관계도 있고요. 즉 친교,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거죠. 권력도 있어요. 뭔가 내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죠. 이런 걸 포괄하는 성취가 있는데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성취 동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취 욕구, need for achievement,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과가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무언가 원인을 제공하면 되겠다. 왜? 그러면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 성취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것들은 행태나 어떤 구조를 논하는 것이었다면 맥클랜드의 이론은 꽤 단순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취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성과를 내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취 동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걸 제공해야 되겠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성취할 목표를 정해요. 이걸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하고 적절한 위험이 있는 목표를 선호한대요. 높은 목표를 선호해요. 그렇다고 아주 높은 목표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적으로 내가 달성한다, 취한다, 이루어낸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을 시도하다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다?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즉시적이고 효율적인 피드백을 선호한다.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즉각적인 회신이 오는 것. 왜 이걸 선호하죠? 그래야 이 사람이 빨리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빨리 성취하죠? 같은 단위 시간에 성취한 양이 많아져야 뭐가 커지니까? 보상이 커지니까. 그렇죠. 보상은 비단 외재적 보상뿐만 아니라 내재적 보상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성취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좋네요. 조직에서 대단히 필요한 존재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성취 욕구를 개발할 수 있는 지침을 살펴보자. 이게 된 겁니다. 업무 재배정, 업무를 재배정, 다시 맡깁니다. 왜? 혹시 그쪽 업무에서 더 탁월한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그것에 필요한 역량을 쌓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훌륭한 성과 모형을 찾고 그 모범을 따른다.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수정한다. 적절한 도전과 책임을 추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사원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팀장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임원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더 넓은 영역,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수정한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해서 머무르지 않고 나는 이 일도 잘하는 사람이야, 저 일도 잘하는 사람이야, 이 일도 할 수 있어. 이런 이미지를 수정한다. 자신의 상상력을 통제하고 목표 달성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서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길을 찾아낸다. 이게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취 동기를 높일 방법을 조직에다가 불어넣어야 되겠다라고
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전반부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잠시 뒤에 우리 과정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